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 TV입니다. 오늘은 중고등학교에 침투한 중국공산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공산당이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있는 거는 공자학원, 중고등학교에 있는 거는 이제 공자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중국공산당이 그 통일전선 공작기관을 설치를 했는데, 중국공산당이 공자를 내세워서 공산주의, 특히 모택동 사상을 전파하고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 선전 첩보 공작기관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설치를 했는데, 개수로는 미국이 제일 많고 영국이 두 번째, 우리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 수랄지 또 면적 비례해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공작원의 이 밀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많았을 때는 뭐 재작년 내지는 그 작년 초쯤에서 119개나 됐었는데, 공자학원의 정체를 파악을 하고 미국이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공자학원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 30개 남짓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23개, 한 개는 저 강남에 서울 공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중국어 학원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게 세계 최초의 공자 학원입니다. 2004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또 우리 서울의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저 제주의 그 한라대학교까지 22개 대학에 또아리를 들고 있고, 아시아에서 이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중국공산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중요한 공작 대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국공산당이 우리 중고등학교에까지도 이 공자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이 첩보기관, 공작기관을 설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천의 신현고, 인천국제고, 대전의 서대전고, 부산의 지선고, 경기도 용인의 태성중고, 또 충남의 아산고, 천안고, 연무고, 심지어는 그 전북 완주에 있는 화산중학교에까지도 이 공자학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경여고, 고창북고, 그리고 경남에는 경일고, 경일여고, 전남에는 진성여고, 무안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국공산당이 어떤 경로로 우리 중고등학교에까지 이 마술을 뻗쳤는가를 살펴봤더니만, 공자학원이 일단 그 대학에 설치가 되면은 그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공작을 펼쳐요. 우선 그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에 공자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설치된 공자학원의 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내용을 전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도 이 공작을 펼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2019년도 그 제주 한라대학교 공자학원이 그 지역 주민들 모아서 공짜로 특수부대 전랑2라는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이 내용은 그 중공인민해방군의 활약을 찬양하고 미국을 조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중국 연수를 시켜요. 그리고 그 중국어 교사들 직무 연수도 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자학원은 그 일단 대학에 설치가 되면은 그 대학의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만 공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 통일 전선 공작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계명대 예를 들면은 이게 2017년도 6월자 기사인데, 계명대 공자 아카데미가 무려 인근에 41개 중고등학교랑 교류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참 살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4년 전 기사예요. 지금은 뭐 숫자가 훨씬 늘어났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2016년도에 부산 지산고등학교 공작원 그 공자학당 개원식 사진인데, 이 플래카드 맨 위에 보면은 동서대학교 공자 아카데미라고 쓰여 있죠. 부산에는 그 동아대학교랑 동서대학교 이 두 개 대학의 공자학원이 있는데, 지산고등학교 공자학당을 설치하는데 동서대학교 공자학원, 공자아카데미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장단 중국 연수라는 게 뭐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 서울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지금 떠 있는 그 내용인데요. 교장단 중국 단기 연수. 연수 내용은 중국 교육문화 강좌 수강, 중국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중국 교육문화에 대해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이겠죠, 당연히. 중국 전통문화 체험이랄지, 현재 대학 방문, 중국 교육제도의 이해랄지, 중국의 발전상 같은 거,
우리 중국이 얼마나 그 번창하는 나라인지, 또 미국을 제치고 이제 그야말로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할지 뭐 이런 내용들을 교육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참가 경비죠. 교장 선생님 개개인은 그 항공료랑 뭐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 수수료 요거만 내고, 나머지 중국 현지 숙식 및 연수 체험 경비 전액을 중국 국가 한판, 한판은 이제 한어교육 판공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공자학원 본부입니다. 여기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중국 공산당에서 다 이 비용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럼 밥만 먹이고 재워주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겠죠. 이 교장 선생님들 중에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분한테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틀림없이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그 관심을 보인 교장 선생님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관리하는 중고등학교에 이 공자 학당이라는 걸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서울 공자 아카데미에만 이런 그 교장단 그 중국 연수가 있나 궁금해가지고 계명대학교 공자 아카데미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도 중등교장단 중국 교육문화연수 이걸 하고 있어요. 다른 학교는 어떤가 또 봤더니만 호남대, 강원대, 또 세명대, 저 충북에 있는 겁니다. 제주 한라대 이렇게 공자학원이 다 교장 선생님들 모아가지고 중국 연수를 시키고 있어요. 저는 여기 그 연수 다녀오신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짐작은 다 합니다만 이게 구체적인 이제 증언을 들은 게 없어가지고. 혹은 뭐 이게 주변에서 들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캐나다의 사례인데 바로 그 지난달 6월 25일자 그 에포크 타임즈에 실린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뭐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연말을 끝으로 중국 공자학원과 협력관계를 종료하기로 했다. 공자학원이 캐나다에서 중국 공산당 이념 선전 기관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캐나다 동부 뉴브런즈윅의 도미닉 카디 교육감은 20일 캐나다 의회 이 화상으로 출석해서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하위 기관으로 공산당 이념을 캐나다에 침투시키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공자학원은 대학 캠퍼스 등에 설치되지만 공자학당이라는 명칭의 특강 형태로 공자교실 뭐 등의 형태로 초중고등학교에도 스며들고 있다. 카디 교육감은 공자학원은 언어와 문화를 교육한다. 이건 뭐 미끼에 불과하죠. 사실은 정치 선전을 노골적으로 더 은밀하게 드러낸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중국 지도를 그리게 한 뒤에 대만과의 경계를 없애려. 대만은 중국 땅이다. 이거를 이제 은밀하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또 천안문 사건 같이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질문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중국이 아니라 캐나다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 교육감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 외교관의 압력을 받기도 했다. 맨 밑에 보시면은 뉴브런즈윅의 주지사가 심지어는 카디 교육감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공자학원을 계속 유지해라 라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뉴브런즈윅에서 이 랍스터 같은 거를 중국에 수출하는 그 액수가 꽤 돼가지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주지사는 공자학원을 유지하라고 그랬고, 심지어는 몬트리올 주재 그 중국 총영사도 카디 교육감을 찾아와서 이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이 캐나다를 포함해서 서방 국가의 정치인 등 여러 인사를 중국으로 초청하면서 여행 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의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거죠.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온 서방 국가의 정치인들이 갑자기 중국과 한패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공산주의 중국의 환대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은밀한 위협이고 점점 발을 빼기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일단 그 자기네 땅으로 이렇게 항공료만 내고 오면은 나머지는 다 이게 접대를 하겠다. 밥만 먹이고 잠만 재우는 게 아니고 미인계도 쓰고 이렇게 뇌물도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거죠. 물론 이제 연수를 가신 교장 선생님들이 다 이런 뭐 미인계랄지 현찰을 주고받는 식의 이런 접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중에 그런 올가미에 걸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카디 교육감은
캐나다 그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정권보다도 많은 생명을 죽였다. 자기 나라 국민을 한 1억 명가량 죽였어요. 저 50년대 소위 대약진 운동 때만 해도 뭐 한 4천만, 4,500만 죽였다고 그러고, 그 후에 소위 문화혁명 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최근에 그 천안문 사건에서도 한 10,000명 정도 죽였다고 그러죠.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죽였는데 공자학원의 임무는 중국 정부의 우호적이고 유쾌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 캐나다 안보정보청 관리는 이 청문회에 참석해서 중국은 캐나다의 정보 수집을 위한 최전방 기관을 창설했는데 그중 하나가 공자학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활동하는 첩보 위성이다. 그러면 여러분, 캐나다 공자학원만 중국 공산당의 첩보 위성이에요? 그럴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 서울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셔도 이게 있습니다. 여기 그 교육원장이 인사말을 하는데 중국어를 잘 배우는 비결은 여기 있다. 무조건 중국을 좋아해야 된다. 이게 공자학원의 정체죠. 중국을 무조건 좋아하게 만드는 거.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거. 공자학원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모든 걸 다 부담해요. 그래서 설립비랄지 연간 운영비, 또 강사 월급,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중국 공산당이 다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측에서는 뭘 부담하냐? 비어있는 교실만 제공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이 다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초, 중, 고등학교 또 이게 대학에서 공자학원 또는 공자학당에 이렇게 들락거리는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을 이 중국 공산당 손바닥 위에 올려놔 주는 거예요, 이게. 그 교육과정은 이 공산주의, 모택동 사상을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주입을 하고, 중요한 건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 중국이 지금 이제 며칠 전에 7월 초하루 날 그 창당 10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온갖 그 범죄 행위를 철저히 감추죠. 그래서 저 위구르의 그 강제노동 수용소랄지, 이 강제 장기 적출이랄지, 홍콩 민주화운동 탄압이랄지, 티베트 독립운동 탄압이랄지, 파룬궁 신도들 거의 1억 명에 달하는 잔인한 이게 박해랄지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감추고 오늘날 중국의 현실을 미화하는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 짧게는 2000년, 길게는 한 2500년, 3000년에 달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국가고 민주국가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공자학원에서. 저는 공자학원의 교육과정을, 커리큘럼을 이렇게 봐요. 이 거대한 이 쓰레기 매립장에 피어있는 가냘픈 꽃이다. 중국이라고 긍정적인 면이 없겠어요? 있겠죠. 있는데 그거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중국을 거대한 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거기에 피어있는 가냘픈 이 꽃 몇 송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거대한 쓰레기 매립장과 같이 이 꽃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자학원에서는 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꽃이냐? 조화. 실제 꽃이 아닌 억지로 만들어낸 이런 조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공자학원에서. 이거는 역시 이제 금년도 5월 10일자 그 연합뉴스에 난 기사인데,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 동부 유럽에. 거기 이 중앙 유럽 아시아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소장이 이제 마체이 시말시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슬로바키아 내에서 중국과 관련된 기관들의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모양입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슬로바키아에 있는 이제 공자학원 원장이 연구소 소장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 잠은 잘 자냐? 길 갈 때 조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빅브러더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어. 라는 이게 협박을 하는 거죠. 2번에 걸쳐서 이런 협박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캐나다 공자학원 아까 말씀 들으셨죠? 이 중국 공산당의 이제 첩보기관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고, 또 이 슬로바키아에서는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정체를 드러내는 학자랄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 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공자학원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슬로바키아에 있는 공자학원 원장만 뭐 이렇게 좀 특이한 짓을 한 걸까요? 작년 10월달 뉴스위크 기사인데 미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전복하려는 시진핑의 비밀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이제 에포크타임즈가 번역해서 냈는데 그 중국의 통일전선 조직 600개가 미국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통일전선 그러면 뭐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전투 조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주 평범한 우호협회랄지 각 대학에 있는 중국인 학생회 이거 전부 다 통전 조직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학생회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전부 다 통전 조직이죠. 그래서 뭐 중국 향후회랄지 뭐 원조센터 상공회 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가 있지만 인민망이랄지 인민일보 이런 건 전부 다 통일전선 조직입니다. 언론 단체를 가장한 통일전선 공작기관들이죠 다. 우호협회 뭐 등등. 이 공자학원이야말로 대표적인 통일전선 공작 조직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학원 이거는 중국어 중국 문화를 가르친다 이거는 미끼에 불과하고 또 공자는 간판 가면에 불과한 겁니다. 통일전선 공작 기관이고 이게 살벌한 건 여기가 거점이에요. 이게 일단 자리를 잡으면 그 일대 그 근처 지역사회를 전부 다 빨갛게 물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뭐 또 우리 교수들 중에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미국은 그 몰락하는 나라고 앞으로 중국이 뜰 텐데 중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될 텐데 사소한 이런저런 그 중국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따위 소리를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있잖아요. 몰락하는 나라입니다. 내부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아요. 중국 국민들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중국 공산당의 독재랄지 부패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터지기 직전까지 부풀어 오는 풍선처럼 불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계기만 주어지면은 그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7월 1일 날 전후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대대적인 그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 꼼짝 못하게 집안에 가둬놓고 동원된 인력만 가지고 그야말로 쇼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당 100주년을 국민과 함께 더불어서 잔치, 축제로서 즐긴 게 아니고 주민들은 꼼짝 못하게 다 가둬놓고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 국민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또 역으로 중국 국민들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얼마나 이 불만이 팽배해 있는지를 지난 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전후한 사장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뭐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풍선의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또 바깥으로는 어떻습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지난 한 30년 동안 그 중국을 그 세계 공장으로 활용을 해왔었는데 중국들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간첩질하고 도둑질하고 깡패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 독재를 강화하면서 국력을 키우는데 다른 나라를 이렇게 겁박하고 침략하고 심지어는 저 필리핀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바로 앞바다까지 자기네 바다라고 우기고 이따위 짓들을 하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깨달았죠. 얘네들은 이제 더 키우면 안 되겠다. 이쯤에서 밟아야 되겠다. 라는 게 이제 전 세계의 컨센서스예요, 여러분. 이건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가릴 거 없이 미국의 컨센서스입니다. 미국과 자유세계.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밟아 없애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화웨이가 지금 간신히 먹고 살 길을 찾느라고 뭐 양돈업에도 진출하고 뭐 광산업에도 진출하고 이따위 짓들 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품 제조도 한다고 그래요. 화웨이가 심지어는. 그리고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는 쿼드 플러스랄지 또 여기는 없습니다만 D10이라고 그래가지고 민주국가 10개가 이제 단결 연합해서 중국을 포위하자라는 겁니다. 중국의 미래는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포린 팔러시에 이제 금년도 3월에 난 기사인데 지금 중국을 밟지 않으면 미국이 위험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뭐 거듭 말씀드리는데 초당적인 컨센서스예요. 이게 바이든 정부가 아무리 중국을 봐주고 싶어도 이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자학원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중고등학교 내지는 뭐 각 대학의 대학 총장님들, 교수님들, 교장 선생님들, 선생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또 거기 다니는 학생들한테 제가 정중하게 참 충고를 드리는데 공자학원 출신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낙인이 됩니다. 앞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낙인이 불로 만든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불에 달구어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런 낙인이 여러분 이마에 찍히는 거예요. 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작년 4월 달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인데, 홍콩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올랐을 때 이제 중국 공산당이 그 정말 잔인하게 진압을 했죠. 그때 그 홍콩의 폴리텍 대학의 벽에 이런 낙서가 작성이 됐어요. 내용인즉슨 전 세계 사람들이요, 중국 공산당이 당신네 정부에 침투할 거요. 그리고 중국의 기업이 당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간섭하고 개입할 거다. 중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중국에는 사기업이, 민간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중국은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법을 초월해서 당이 시키면은 어느 기업이든지 다 이게 간첩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이 당신의 이 정치적 입장이랄지 뭐 심지어는 개인정보 같은 거 다 훔쳐가고 위험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이 그 신장에서처럼 harvest your home, 당신네 가정을, harvest는 이제 추수하다, 수확하다 그런 뜻인데, 보통 harvest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강제 장기 적출을 할 때, 표현할 때 이런 harvest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당신네 가정을 탈탈 털 거다, 중국이. 그래서 be aware,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은 홍콩 우리가 당하지만 다음은 당신들이 당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섬찟하죠. 우리나라의 여야를 막론하고 또 정치, 경제, 문화, 뭐 언론 등등 각 분야를 막론하고 중국 공산당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동지들이랑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공자학원은 그나마 눈에 보이게 들어와 있는 중국 공산당의 이 통일전선 공작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공자학원 추방부터 시작해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우리의 전쟁을 시작을 하고 또 끝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멸중공 감사합니다.